바로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장관 인선 문제. 제가 앞서 얘기 드렸는데 우리 농민의 딸 구사나로서 이 농림축산부 장관 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제 먼저 좀 들어가면서는 국민주권 정부가 국민을 위해 성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세운 정부잖아요. 그런 데서 무엇으로 성공을 만들 것이냐. 국민들이 이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도 해주고 비판도 해주고 견인도 해주는 게 최고의 보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인선 문제에 대해서도 좀 그런 관점으로 한번 고민해보고 또 정부에서도 귀 기울여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송미령 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유임이 된 거잖아요. 네. 이 사람이 일단은 12.3 개엄 당시 국무회의에도 참석한 내란 동조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누구도 이 사실을 당시에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내란 특검의 대상이고 분명히 응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위원은 가벼운 직책은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에 상응하는 역사적 책임과 단죄를 받아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수사를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처벌받아야 되는 대상이다 일단. 그리고 이제 내란 청산과 종식을 해야 되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는 건데 윤석열이 임명한 심지어 내란 국무회의를 주최한 그 당사자를 임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이건 자칫하면 내란 세력들에게 좀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지 않겠나. 신호가 될 수 있어요. 통합에. 네, 그러니까 내란 세력과 타협하고 협치하겠다. 내란 세력도 어물쩡물 이렇게 수사망을 피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사실 양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송미령 장관이 바로 사과를 하고 자기가 응당한 책임, 그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수사가 시작되면은 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사과하고 국민들한테 사죄를 했다면 우리가 예전에 친일청산도 그렇게 했잖아요. 머리 잡고 그리고 곽종훈 사령관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고 그런 거 양해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전문성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하고 싶었어요. 근데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물론 비교적 빠르게 반성을 한 측면도 있는 거죠. 다른 국무위원과 비교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하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한 거다. 적어도 내란 특검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사를 진행하고 이 정도의 혐의가 있었고 그럼 송미령이 나는 이 정도의 반성을 하고 있고 국민 앞에 뉘우치고 내가 이런 실천을 통해서 검증하는 이 시간이 사실 보장되고 나서 장관으로 다시 임명하든 정부 필요한 곳에 쓰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너무 빠르게 이 검증 시간 없이 좀 급하게 가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게 아주 이해가 됩니다. 네, 오히려 이재명 실용주의를 왜곡하고 먹칠하는 인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국힘당에서 지금은 환영하지만 앞으로 이재명 정부를 계속 흔드는 게 국힘당의 목표일 텐데 송미령이 오히려 공격 지점, 타격 지점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란 세력 청산의 기조가 한 놈도 빠짐없이 다 청산하자는 거였는데 거기서 흔들릴 수 있는 지점은 있죠. 네, 그래서 안철수가 뭐 느닷없이 송미령 공격하는 것도 송미령이 미워서겠습니까? 이재명을 공격하려고 송미령을 물고 늘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통합의 메시지보다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사람이 농림부 장관을 했을 때 했던 행보들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아까도 말씀하셨던 양곡관리법이라든지 이런 농업민생사법을 농망사법이라고 규정하고 거부권을 직접 건의했던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그 농지 규제를 완화시키자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아하. 그래서 농지를 농사를 짓는 용도로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활용하게 하자. 그래서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만들고 농민들이 그 농지를 이제 발붙이고 농사를 전념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위헌적인 이 규제 완화를 추진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송미령이라는 사람이 농림부 장관에 재직했을 때 농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했냐는 거죠. 네네. 이 사람의 농민들을 바라보는 관점, 농업을 바라보는 관점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국가 재정에 기대해서 편하게 살려고 해라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거고 이렇게 돈도 안 되는데 굳이 농사를 지으려고 해 하니까 농지를 돈이 되는 다른 용도로 이용해라 이런 관점으로 접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위험하죠. 그런 사람이 농림부 장관을 한다는 거는 농업을 없애자는 거거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농업을 천시하고 경시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근데 농업 관료 출신인데
관료들 중에 그런 나쁜 사람 많으니까요. 돈을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식량 주권의 의미나 이거에 대해서는 철학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네. 돈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 주권 정부가 장관을 임명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국민에 대한 충직함, 그리고 두 번째가 유능함이잖아요. 근데 충직함이 없이 유능할 수 있냐? 충직함과 국민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바라보느냐 이 관점에 대한 검증 없이 그냥 유능성이나 실용주의 접근을 따질 수 있는 거냐. 이거는 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장관 인선에서 이 기준을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하네요. 국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특히 농림부 장관이라면 농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농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게 핵심 관점이겠네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인사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 철학의 반영이자 이 정부가 해당 분야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에 대한 지향의 반영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번 농림축산부 장관 인사가 이런 농업과 농민을 1번으로 고려하거나 농정 철학의 상징으로서 이제 행해졌다기보다는 어떤 실용주의나 통합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인사는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농민들의 어떤 민심이 무시당하는 그런 결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심을 헤아릴 필요도 있는 것이다.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건데요. 국무회의 윤석열 정권의 국무위원이더라도 일 잘하면 임명시킬 수 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 사람을 유임시킨 거잖아요. 근데 왜 그게 농림부냐는 거야.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자신들을 무시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농업은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건가? 저렇게 무능력하고 전 정권에 충직하게 농민들을 말살하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던 이 사람을 그 자리에 두는 거를 탕평정책의 인사로 한다는 거는 농업을 천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좀 거예요. 서로 um이 느껴지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노동부 장관의 민주노총 위원장 현직 노동자 출신이 비교되지 않았습니까?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네, 그래서 이번 인사가 현장에 있는 농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떻게 다가갈지도 정부는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농민들이 어떤 장관을 원하고 있고 어떤 농정 철학을 원하고 있는지 응답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죠. 네. 의사를 꼭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그리고 우리가 윤석열 탄핵 6개월 그 기간 동안 가장 우리가 감동적으로 느꼈던 게 남태령을 넘어왔던 그 트랙터 투쟁 아닙니까? 농민분들이 자기 농사를 갈아엎고 윤석열 탄핵 전선에서 싸우신 분들이에요. 이 내란 청산 투쟁에 굉장히 주역이셨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광장의 민심을 책임진다라는 정부라면은 사실 이런 농민들의 입장과 정서와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데서 이 송미령 장관 유임은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이야기를 더 들어야 되는 기간 같이 느껴져요. 네. 그리고 이게 농업 장관의 단순한 인선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좀 확대해 보면 식량 주권의 문제로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워야 국민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데서 뭐 대외 관계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정치에서의 어떤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게 참 중요한 요소인데 식량 주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국방과 외교 그다음에 정치에서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대전제를 차지한다라는 거죠. 자급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걸 이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게 어쨌건 국가 운영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뭐 일례로 멕시코에서 옥수수가 주 작물인데 미국과 나프타 협상하는 과정에서 옥수수를 전면 개방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완전히 식량 주권이 무너지고 이제 멕시코의 외적인 어떤 독립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침해당하는. 그러니까 뭐만 하면 그래 옥수수값 올려줘? 옥수수값 올리면 뭐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식량 주권은 앞으로의 시대에서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농업을 접근할 때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AI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AI는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산업 그 내용이지만 농업은 눈에 잘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다른 데서 수출해서 AI는 또 다르지. 그 경쟁력을 굳이 갖춰야 돼? 여기저기서 많이 이렇게 생산하는데 싸게 들어오면 경쟁력이 더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주권을 잃는다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좀 띄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재현이 오랜만에 네네. 말하려고 했는데 한마디만 들어보세요. 아니요, 말씀해 주십시오. 이 얘기였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비유를 했었어요. AI 얘기하면서 베트남이 쌀 짓는다고 우리나라가 쌀 안 짓냐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네.
또 이제 농림부에는 이런 분을 안 치니까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에 기후 위기 시대의 식량 주권을 지키는 것이 국가 안보의 최전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좀 구체적인 정책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 이미지 하나만 좀 보여주시면은. 네, 지금 이게 농가 소득 중에 농업 소득 변화 추이인데요. 2023년 기준으로 1,100만 원입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연소득이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한 달로 치면 100만 원 남짓 되는 거죠. 저랑 거의 비슷하게 사시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엄청 심각한 거야.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 업무잖아, 주업이잖아요, 저게. 네, 농사를 지어서 달에 100만 원도 못 보는 지금 처지의 농민들이 누가 이러면 농사 짓냐고. 네, 있는 거고요. 한 장 더 보여주시면 그러다 보니까 농촌 소멸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농사 지으려고 하지 않죠. 당연하죠. 지금 농가 인구가 올해 100만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다 전망하고 있고요. 고령자 비율이 작년 기준으로 55%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농촌에 미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아까 말했던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마주하고 있는 이 농업 문제를 개개인의 능력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정책적인 문제로 접근해서 풀어내야 된다. 주권을 지키는 문제로 접근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송민영 장관이 앞으로 그 국정 철학에 맞춰서 전환해서 일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좀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켜봐야 될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정부의 농업 정책이 뭐냐예요. 이 내용이 아직 제대로 아까 언급은 한번 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반영될지 확신을 더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송미령은 임명 철회하는 게 여러모로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계란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괜히 부담을 지고 계속 갈 필요가 없습니다. 더 좋은 분들이 많을 거고요. 더 실력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